2007년 9월 미국 노동절 주말, 구급차 한 대가 병원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은 소녀를 내린 후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소녀를 침대로 옮기고 몸 상태를 체크하려던 순간 그녀의 배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만다. 복부에는 빨간색으로 HAT, 즉 혐오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는데 그것은 면도칼로 그은 상처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 부스타만테. 1994년 1월 28일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모 모두 마약과 술에 중독된 청소년이었다. 알리사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몇 년 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폭행죄로 체포되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고 밑에 이복 쌍둥이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었다. 다행히도 알리사의 조부모께서 그들의 법적 양육권을 인수하였고 그들은 보호자 밑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엄격한 모르몬교 신자였기에 알리사를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에 데려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램과는 달리 알리사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들어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터되지 않는 정보들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들까지 거침없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우울하고 잔인한 글들을 공유했다고 한다. 알리사의 조부모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기에 이러한 그녀의 불순한 행동들을 알 리가 없었다. 알리사는 시간이 갈수록 반항적이고 거친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었으며 조용하고 우울한 소녀로 변하고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부모와 관련된 일들과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환경에 마주하며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붕괴되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13세가 되던 해 알리사는 방에서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한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복부를 여러 차례 그어 혐오라는 단어를 새겼다. 다행히 그녀는 할머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가 자해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가족 모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했다. 알리사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거친 행동은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에 이렇게 적기도 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자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남동생들에게 집 근처 목장으로 데려가 가축을 가두기 위해 만든 전기 울타리를 만지라고 강요하는 동영상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영상에서 그녀는 감전된 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섬뜩하게 분장한 사진이나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친구들과 자주 다퉜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학생들이 말하길 알리사는 왕따였고 잠재적인 살인자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의 자해는 교실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칼로 긋거나 담배로 지져 화상을 입혔고 이렇게 만든 300개 이상의 상처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몇몇 친구들에게는 자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혹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향정신성 약물의 양을 2배로 늘렸고 병이 개선되길 바랬지만 이것마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21일 오후 5시 미주리주 세인트 마틴스에 있는 엘리자베스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6살짜리 엠마였다. 엠마는 엘리자베스와 자기 집에서 함께 놀고 싶어 데리러 왔다고 했다.
엘리자베스의 엄마는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녁 식사를 위해 1시간만 놀고 돌아오는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엘리자베스에게 주었다. 오후 6시 30분, 항상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엘리자베스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곧장 엠마의 집을 갔고 아이의 할머니는 엘리자베스가 6시 15분에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불안한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하였고 그들과 함께 이웃집들을 탐문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 11시 딸에게 준 휴대폰이 생각난 그녀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호를 추적한 결과 집 주변의 숲속에서 잡히게 된다. 하지만 광활한 숲에서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이웃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밤샘 수색을 펼쳤다. 합동 수색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형사들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엠마를 다시 찾아갔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엠마의 집에서 나가는 그 시간에 누나가 함께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엠마의 이복 누나인 바로 알리사였다. 형사들은 수상한 냄새를 맡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실종된 다음 날인 10월 22일 목요일에 그녀가 학교에 결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가 어떤 아이와 함께 숲 쪽으로 가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얻었다. 그들은 알리사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협조적이었으며 엘리자베스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날 잠깐 보고 헤어졌다고 답할 뿐이었다.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영장과 함께 그녀의 방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음침한 기운과 이상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그녀의 피로 그린 그림들과 나는 피를 좋아한다 등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건 당일 기록된 일기에는 구덩이라는 단어만 남은 채 나머지 내용들이 지워져 있었다. 형사들은 이것을 과학수사대에 넘겨 복원을 요청하였다. 다음 날 알리사는 다시 신문실로 들어왔고 전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다. 형사가 일기장에 있는 구덩이라는 단어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날 엘리자베스와 구덩이를 파면서 놀았고 금방 헤어졌다라고만 말했다. 형사들이 답답해하던 그때 복원된 일기장의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다.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방금 빌어먹을 누군가를 죽였다.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 그 아이는 구덩이에 묻혔다.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니까 꽤 즐거운 것 같다. 지금 좀 떨리고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야 한다. 이 일기를 쓴 후 알리사는 교회 댄스 수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일기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순순히 형사들을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있는 숲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큰 구덩이가 2개 있었는데 범행 4일 전 학교에 병가를 내고 미리 파놓은 것이었다. 한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한 구덩이에는 나뭇잎과 흙으로 덮여 있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줄 게 있다면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아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의식이 살아있자 목을 조른 뒤 준비해온 칼을 꺼내 목을 찔러 살해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시체를 끌어다가 그녀가 만든 구덩이 중 하나에 버리고 흙과 나뭇가지로 덮었다. 살해 동기는 일기장에도 나와 있듯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구덩이가 2개였던 이유는 추후 1명 더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하였다. 알리사는 체포되었고 범행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9년 11월 17일 판사는 범죄의 잔인함 때문에 그녀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알리사는 범죄를 자백하고 경찰을 엘리자베스의 시신 장소로 인도한 점을 바탕으로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기각되었다. 구금 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에서 불안 증세와 심한 우울증을 보이며 자살 감시를 받았고 그녀의 변호사가 제출한 동의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적도 있다고 한다. 2012년 2월 8일 그녀는 2급 살인 혐의와 함께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그녀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징역 30년을 끝낸 204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 수용소에서 알리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과 심리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